반미하는 대진년들 분노해가지고 지금 한남동 담 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노총은 죽창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빨간 트랙터 서울 곧 진입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현TV입니다. 이재명이가요, 친미를 넘어서 미국과 하나됨을 선언했습니다. 이재명이가 우파였나 봅니다. 팩트 시트 발표를 했는데요. 이거는 뭐 종속 시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의 51번째 주를 자처한 것이다 라고 밖에 할 수 없는데요. 자, 이재명이 내놓은 이번 팩트 시트는 하나의 협상 문서가 아니라 이거는 뭐 대한민국 외교, 경제, 안보 주권의 통째로 미국에게 편입시키는 종속 협정서, 그리고 한국의 미래를요, 미국의 시장, 미국의 전략 노선에 영구적으로 기속시키겠다라는 정책 선언문입니다. 이 문서를요, 처음 접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 누구나 똑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이거는 명포티 개딸개 아재들도 실드가 안 될 지경이다 라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이런 협상을 했을까? 그동안 거리에서 반미 구호 가장 크게 울릴 때 이재명이가 잘한다 했던데, 이게 미군 철수를 외치고 미군을 점령군이다 라고 하면서 자주 국방을 외치던 그 입에서 나올 일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요, 이재명을 부양하고 있는 민노총, 전농, 대진년, 그리고 이것들과 줄을 대고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민주당은 깜짝 놀랄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도 이재명이 발표한 팩트 시트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해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해력이 매우 부족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정권을 잡은 뒤에 이재명이가 내놓은 이 협상 테이블의 결과물은요, 이재명이가 지금까지 내놨던 그 슬로건 스스로 부정하는 자가 당착적 선언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합의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한국이 얻은 건 1도 없습니다. 한국이요, 미국에 약속한 의무와 지출, 개방, 지정학적 리스크만 줄줄이 적혀 있습니다. 특히요, 대만 해협 문제를 두고 미국과 입장이 완벽하게 동일하게 일본과 함께 가겠다라는 뜻을 표명한 이 명시한 대목에서는요, 이재명이가 단순히 친미 수준을 넘어서 완벽히 미국과 전략적 대리자처럼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 하나 때문에 중국은요, 한국을 명백한 미국 동맹 블록에 편입된 국가로 간주하게 될 것이고, 이게 외교, 경제, 안보 전 분야에서 보복성 압박을 불러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시진핑에게 맴매당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 이재명 민주당 얻은 거 없는데 국익을 뭐 실용 외교를 막 아직도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뭔 이익인지 알 수가 없는데요. 환율이 안정되기는커녕 다음 주 되면요, 또 스파이크 튑니다. 자, 외교적 균형도 없습니다. 자, 이재명이가 얻은 건 단 하나입니다. 협상을 했다, 한 거다. 정치적 자화자찬. 그리고요, 백악관에서 조인트 팩트 시트 프레지던트 도널드 트럼프와 미팅을 한 누구? 프레지던트 리재명, 요거 하나 얻었습니다. 이제 대통령 이재명 요거 간판 하나 얻었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전체가 부담을 떠안고요, 모든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재명이는 개인만의 성과를 부풀려가지고 언론 앞에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만 낯빛이 흑빛입니다. 죽을 마실 겁니다. 자, 이 팩트 시트를요, 구성하는 조항들을 원문을 제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왜 한국의 국보 유출, 시장 붕괴, 안보, 종속으로 이어지는지 조목조목 설명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의 댓글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김영윤TV는요, 구글 코리아가 아니라 구글 본사의 파트너 매니저 프로그램에 공식 선정된 채널입니다만, 요즘 뭔지는 모르겠으나 매우 무겁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 이해하실 거다라고 믿습니다. 노란 딱지가 붙기 시작했고요. 광고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노출 클릭 수가 10%가 넘던 채널이었는데 갑자기 반토막으로 떨어졌습니다. 인위적인 느낌 아닌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구글 코리아는요, 민노총 소속입니다. 좌편향된 대한민국 언론사회에서 구글 코리아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우파 유튜버들도 함께 느끼는 고통이 일 겁니다. 여러분들의 댓글 참여 필요하고요.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버튼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팩트시트 문장 모든 단어가 한국의 재앙입니다. 대만 해협 조항 이거는요 사실 이재명이가 아니면 이재명과 함께 하던 그 이재명의 사람들은요 영어가 부족하던지 아니면 이거 대충 지금 넘기고 도장 찍을 때 되면 말을 또 바꾸면 되니까 일단 급하니까 대장도 항소포기 때문에 일 많으니까 일단 빨리 발표합시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협상문 발표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팩트시트가요 이 협상 도장 찍은 거 아닙니다. 이제 협상에 대해서 도장 찍는 거 남았습니다. 또 말이 바뀔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자, 대만 해협 조항 이것 굉장히 민감합니다. 좌파 정체성을 완벽히 붕괴시키는 거고 중국과의 정면 충돌을 선언하는 겁니다. 자, 팩트시트 원문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는데요. They emphasized 강조했다. 자, the importance of preserving 자, 보존하는 것 중요한 거다. peace and stability 평화와 안정을 across the Taiwan Strait 대만 해협을 가로지르는 그러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이거는요 미국 바이든 행정부부터 트럼프 행정부, 공화당, 민주당 할 거 없이 대만 방어에 대해서 원칙 문구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요 이 표현이 등장하기만 해도요 즉각 반발을 합니다. 이거는 한국이 중국의 핵심 이익인 하나의 중국 정책에 도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요 이 문장을 한국이 넣은 게 아니라 미국이 넣었는데도 한국이 동의한 겁니다. 이재명은요 그동안 자신을 지지해온 민노총, 전농, 대진년, 운동권, 친중 성향의 지지층에게 정면으로 반하는 문구에 대해서 오케이 떨어뜨린 겁니다. 즉 이 문구 하나로 이재명은요 이 좌파의 정체성도 잃었고요 중국과의 관계도 잃었고요 스스로 정치적 정체성까지 파괴한 겁니다. 자, 민노총과 친중 인사들은 이재명 매매할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중국 대사 다이빙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 대만 문제 불 지르지 말라. 바로 주한미군의 대만 유사시 관여 가능성에 관련해 가지고요. 뭐라고 했냐?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동향이 있다면 중국은 엄중한 우려를 표명할 것이다. 결코 대만 문제에 불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이재명은 팩트시트 발표했습니다. 자, 중국이요 대만을 분리할 수 없는 중국의 영토로 일부 간주하고요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시진핑이가요 이 위대한 부흥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대만을 하나의 중국으로 들고 오는 게 정치적 유산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언급은요 대만을 자국 영토로 보는 근본적인 주장 그리고 대만의 독립 움직임 그 다음에 외부 세력의 개입을 차단하려는 정치적 전략적 목표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가 요거는 절대 양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 리짜이밍이가요 대만 해협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과 같은 입장이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최근에요 일본 다카이치 대만 유사시의 무력 개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본이 개입 바로 때리겠다라고 한 겁니다. 일본이 개입하면요 뒤에 누가 따라오는지 아십니까? 호주가 따라옵니다. 오커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움직이면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동안에 이 다카이치 전까지만 해도 되게 이 대만 해협에 대해서 되게 소극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가 딱 들어오자마자 바로 트럼프에게 딱 밀착해가지고 대만 해협에 대해서 누구보다 먼저 질른 겁니다. 그 무력 개입에 대해서 가능성 딱 언급하자 일본 주재 중국 외교관이 뭐라고 했냐.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 더러운 목을 베어버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좀 논란이 되자마자 삭제를 했는데요. 그래도 일본 안에 있는 외교관이 일본의 총리의 목을 치겠다라고 한 거는 사실상 중일 전쟁 시작입니다. 맞다이 붙었다라는 거죠. 지금 일촉즉발인 상황에서 이재명의 팩트시트 발표는요 또 다른 과제를 준 겁니다. 이 다음 상황은 뭐냐? 이재명 리스크 또 폭발한 겁니다. 중국과 한국도 난리 날 겁니다. 예전에 한한령 이거 있었죠? 지금 중국이요 일본의 여행을 자제했습니다. 그때 한한령이 일본으로 옮겨간 거죠. 그런데 이재명은요 지금 G20 참석한다라고 몸을 좀 피했습니다. 국내도 엉망진창 국외로 나가면 참사
그런데 중국과의 관계까지 이렇게 터진 겁니다. 걱정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변함이 없는 건 뭐냐? 이번 팩트시트에 담긴 대미 투자는 뭐 변한 거 없습니다. 트럼프 임기 내에 1,500억 달러 투자하겠다. 조선 투자 승인된 1,500억 달러. 그리고 MOU 기반 2,000억 달러. 10년 분할 납부 연에 200억 달러. 총 3,500억 달러. 하나로 460조입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대목이 뭐냐? 즉 미국이요. 투자처만 승인 딱 하잖아요. 그럼 한국이요. 돈을 바로 넣어야 됩니다. 자, 띄워드리겠습니다. 미국이 투자처 선정하면 45일 이내에 납입, 어기면 관세 인상 가능. 돈 못 넣으면 관세가 도로 아미타불 된다라는 말이죠. 이거는 협상 아닙니다. 미국 산업 프로젝트의 선납 계약이다라는 거죠. 책임, 리스크, 수익 구조 단 하나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손실이 나도요. 미국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투자의 위험도 모두 한국이 떠안았다라는 거죠. 자, 한국은 그냥 돈을 대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뭐 허구다라는 거죠. 이게 뭐 동맹입니까? 이거는 동맹이 아니라 국부 대납입니다. 한국의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돈을요. 이재명 정권은 단 한 번에 협상으로 미국에 오롯이 넘겨버린 겁니다. 이거는 정말 끝장난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200억 달러 조달됩니까? 안 됩니다. 한국은행이요. 연에 조달할 수 있는 달러가 65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200억 달러 덜렁 약속했는데 나머지 부족한 금액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죠. 자, 여기에 또 다른 잠금 조항이 있습니다. 자, 상호 신뢰하는 파트너로서 양국은 자, 한국의 어느 특정 연도에도 연 200억 불 초과하는 금액의 조달을 요구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에 동의한다. 그러니까 200억 달러 이제 맥시멈으로 넣어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한국은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미화를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조달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 한국은행이나 정부가 외환시장에서 직접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행위를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환 보유액을 활용해라. 지금 네가 갖고 있는 외환 보유액으로 우리한테 보내. 미국과의 통화 수업으로 진행해. 그 다음에 국내 금융기관과의 거래로 하겠어 라고 하는데 어느 것 하나 평탄한 게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 중국 돈 끌어다가 한국 어찌해볼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가요 중국과 통화 스워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 찍어가지고 중국에게 주고 중국 위안화 받아와서 그거를 다시 달러로 바꿔서 200억 달러 넣으려고 했는 것 같은데 그거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의 큰 산이 나오는데요. 이재명을 부양하고 있는 전라도와 민노초 이재명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개방 미국산 농축산물 그리고 GMO 자동차 무제한으로 들어오겠다라는 데에 선언했습니다. 팩트시트 다음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Korea will resolve. 그러니까 한국은 해결할 것이다. 뭐 해결할 것이다. Non-tariff barriers. 비관세 장벽들을 뭐라고? Affecting food and agriculture trade. 이게 뭐냐? 식품, 농업,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그리고 streamline approval. 승인 절차를 간소하게 하겠다. of agriculture. 농업, 뭐 biotechnology product. 생명공학 제품들. 그리고 Korea will remove. 제거할 것이다. The 50,000 unit cap. 5만 대 수량의 제한을 on US vehicles. 미국산 차량에 대해서. 자, 해석하자면 뭐냐? 미국산 농축산물 규제 완전히 해제하겠다. GMO 유전적 변형된 생명체 승인 절차 간소. 그러니까 미국산 콩이나 옥수수나 아무튼 미국산 농작물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산 차량 5만 대 제한에 대해서 폐지하겠다. 배기가스 인증 서류 제출에 대해서 면제하겠다라는 말은 여기가 있습니다. 한국은 배출가스 인증 과정에서 미국 인증 당국의 제출 서류 외에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미국 자동차 수출에 있어서 규제 부담을 완화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보면요. US 데스크를 설치해가지고 미국산 육류와 치즈에 대해서 시장 접근을 유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육류 지킨다 라더니 못 지킨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 시장을 완전 개방형 소비 시장으로 설정을 한 것이고요. 한국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재명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 광우병 난리 부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미국 GMO 반대한다라고 난리 부렸죠. 그리고 국산 쌀 시장 개방 보호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냐? 모든 것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문을 활짝 열어 제꼈다라는 거죠. 자, 그것뿐만 아닙니다. 뭐 국방 안보
이거는 이재명이가 이 주한미군을 주둔군이다라고 말한 게 입이 참 부끄러울 것 같은데요. 자, 국방비를요 3.5%까지 인상합니다. 자, 미군 장비 구매 250억 달러.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주한미군을 위해서 330억 불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 이 계획을 공유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330억 달러, 250억 달러, 오늘의 환율 1,475원으로 계산을 하면요. 자, 48조 6,750억 원입니다. 자, 무기 구매는요 36조 8,750억 원어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한국군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미군의 한국 내 군사 인프라가 강화되는 구조죠. 한국군의 자주적 역량이 아니라 미국의 동북아 전략 자산을 강화하는데 한국의 돈이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 말하는 우리끼리 반미 자주국방 이런 구호가 이 문서 한 장으로 완벽히 찢어진 겁니다. 실액이 된 겁니다. 자, 결론은 뭐냐? 이재명은요 국익도 지지층도 외교 균형 모두 잃은 겁니다. 이 팩트 시트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문서인데요. 이재명은요 마치 위대한 외교 성과로 포장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지만 원문을 읽어보면요 전혀 한국은 돈 내고 호구가 됐고 시장을 열고 그리고 안보 부담도 떠안고 중국과의 갈등도 짊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어떤 조항에서도요 한국이 얻은 실질적 이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현수막 보면 진짜 모르나 의문이 드는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코스피 4천 빵빵 띄우고 있습니다. 국익도 이재명, 외교도 이재명 이런 문구들이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보면서 좀 웃었습니다. 국익은 무신, 외교는 처참하죠. 반미하는 대진년들 분노해가지고 지금 한남동 담 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노총은 죽창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빨간 트랙터 서울 곧 진입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요 이번 협상으로 인해서 좌파에게도 욕을 먹고요. 우파에게도 욕을 먹고요. 미국에게는 돈만 주고요. 중국에게는 도발하고요. 국민들에게는 빚과 물가 폭등만 안긴 겁니다. 이 정도면 그냥 다 내려놓고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게 차라리 더 이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요 외교가 아니라 국부 양도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 대가는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치르게 될 겁니다. 자, 코스피 다음 주 화요일 박살납니다. 환율 치솟습니다. 어쩌다 찬란한 대한민국이 이재명 이 하나로 이렇게 됐는지 정말 슬픈데요. 정부와 검찰, 경찰 뭐 이런 거 할 것 없이 조직 깊숙한 곳까지 부패가 침투해가지고 평범한 법 집행으로는 범죄를 해결할 수 없는 고담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167일째 외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탄핵만이 대한민국을 이 지구상에서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움직이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악의 편이 되는 겁니다. 이재명 탄핵합시다. 김영윤 TV였습니다.